믹스커피 끊고 나서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신 분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실제로 믹스커피를 건강 때문에 끊은 시니어 분들 중 70% 이상이 한 달 안에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끊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분들의 혈관과 혈당 변화를 연구해 온 박도윤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지켜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커피를 완전히 끊은 분들보다 조합만 바꿔서 마신 분들이 혈당도 안정되고 혈관 건강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믹스커피 자체가 독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설탕과 프림, 그리고 마시는 타이밍이 진짜 문제였던 거죠.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받고 나서 가족들한테 커피부터 끊으라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억지로 참다가 결국 단 음료를 더 찾게 되고 식후 졸림은 더 심해지고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커피를 그냥 끊어버린 분들 중에는 일주일은 괜찮다가 2주 차부터 두통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반대로 커피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만 살짝 바꾼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에 눈 뜰 때 머리가 맑아지고 오후 피로감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커피인데 어떤 분은 독이 되고 어떤 분에겐 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합의 힘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쓰는데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이웃 어르신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단체 카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커피를 끊다가 건강을 더 해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공유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나눠주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 주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는 혼자 알기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커피를 마시고 계신가요? 완전히 끊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마시고 계신가요?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도 바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연구실에서 오래 지켜본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어르신이 참 많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인 69세 이모님도 그랬어요. 건강검진 수치가 조금 흔들리자 가족들이 걱정돼서 믹스커피부터 끊으라고 하셨대요.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죠. 그런데 몇 주 지나니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 2세 시만 되면 몸이 축 처지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 음료를 찾게 되고 오히려 혈당이 더 들쭉날쭉해졌어요. 커피를 끊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죠. 더 심각한 건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게 됐대요. 낮에 너무 졸려서 낮잠을 자다 보니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예요. 이렇게 3개월을 보내고 나니 오히려 건강검진 수치가 더 나빠졌습니다. 반대로 제 지인 72세 박성자님은 믹스커피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권해드린 방식대로 설탕과 프림을 바꾸고 커피에 몸을 편하게 해주는 작은 재료를 넣어 마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몇 달 지나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후 졸림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고 혈당도 흔들림이 줄었어요. 같은 커피를 마시는데 조합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박성자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드시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가족들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놀라워하신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모르게 되는 거죠. 뒤에 나올 타이밍 조절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커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관리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믹스커피가 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지, 어떤 조합이 여러분의 혈관과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계피 한 꼬집부터 시작해 볼까요? 계피는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억제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계피 성분인 시나말데하이드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어요. 쉽게 말하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는 거죠. 특히 식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밥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김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믹스커피에 계피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섞어서 드셨어요. 그랬더니 3개월 뒤 식후 졸림이 확 줄고 공복 혈당이 10 정도 내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수님은 처음엔 계피 향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색하셨대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이 향이 좋더래요. 이제는 계피 없는 커피는 못 드신다고 하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티스푼 1 정도면 충분해요. 향이 살짝 느껴질 정도로만 넣으시면 돼요.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 쓴맛이 강해질 수 있어요. 딱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하면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으니 하루 2g 이하로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계피 넣어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반 티스푼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몬드 밀크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림 대신 아몬드 밀크를 넣으면 혈관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프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게 혈관 벽에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오랜 시간 쌓이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국내 영양학 연구에서도 아몬드에 포함된 비타민 E가 혈관 내피 기능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발표됐습니다. 73세 정혜복님이라는 분은 프림 대신 아몬드 밀크 100ml를 넣어 마신 뒤 속이 훨씬 덜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평소 커피 마시면 속이 불편하셨는데 아몬드 밀크로 바꾸고 나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대요. 게다가 소화도 더 잘 되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혜복님은 처음엔 아몬드 밀크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셨대요. 근데 건강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살짝 데운 100ml를 넣어 섞어주세요. 차갑게 넣으면 커피 온도가 떨어져서 맛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미지근하게 데워서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만 돌리시면 돼요. 다만 당이 들어간 달콤한 아몬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요즘 마트 가면 달콤한 아몬드 음료들이 많은데 그건 오히려 설탕이 더 많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꼭 무가당 표시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프림 대신 어떤 걸 사용해 보셨나요? 혹시 두유나 다른 식물성 우유도 시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스테비아입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하면 혈당 부담 없이 단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단맛은 그대로인데 혈당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한국당뇨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스테비아는 혈당 상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감미료예요. 김미성 65세님은 설탕을 스테비아로 바꾼 뒤 오후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보통 오후 2, 3시쯤 되면 몸이 무겁고 졸렸는데 스테비아로 바꾸고 나서는 그런 증상이 많이 개선됐대요. 김미성님은 설탕을 하루에 5스푼 정도 드셨다고 해요. 커피에도 넣고 요리할 때도 쓰고 그러셨는데 스테비아로 다 바꾸셨대요. 그랬더니 체중도 2kg 정도 빠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티스푼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설탕보다 단맛이 강하니까 조금만 넣어도 돼요. 처음엔 양 조절이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씩 넣어가면서 본인 입맛에 맞는 양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넣으면 특유의 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테비아는 단맛은 좋은데 뒷맛이 살짝 쓸 수 있거든요. 처음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혹시 스테비아 맛이 어색하셨던 분 계신가요? 적응하는데 며칠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드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로 검은 콩가루를 소개해 드릴게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건강과 지방 대사에 정말 도움을 줍니다. 해외 연구에서 검은 콩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중장년층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8%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이게 단순히 수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혈관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70세 박선호님이라는 분은 검은 콩가루 반 티스푼을 믹스커피에 추가한 뒤 중성지방 수치가 안정됐어요. 검진할 때마다 중성지방이 높다고 주의를 받으셨는데 검은 콩가루를 꾸준히 넣어 마신 뒤로는 정상 범위로 들어왔대요. 박선호님은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200에서 130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 티스푼 정도 살짝 넣어 잘 저어주시면 돼요. 검은 콩가루는 잘 안 녹을 수 있으니까 좀 오래 저어주셔야 해요. 따뜻한 물에 먼저 개서 넣으시면 더 잘 섞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셔서 입맛에 맞는 양을 찾아보세요. 검은 콩가루 넣어 보신 분 있으세요? 생각보다 고소하고 맛도 괜찮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커피 맛이 더 깊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식후 20분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가장 급하게 오르는 시간대를 지나서 마시는 게 몸에 훨씬 편해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혈당도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위가 예민하신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국내 당대사 연구에서도 카페인 섭취는 공복보다 식후가 혈당 안정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식사 후 약 20분이 지나면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기 시작하고 이때 커피를 마시면 소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카페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6세 안희영님이라는 분은 식후 바로 마시던 커피를 20분 뒤로 바꾼 것만으로도 속쓰림이 완전히 멈췄다고 하셨어요. 평소 커피만 마시면 속이 쓰리고 불편하셨는데 타이밍만 조절했을 뿐인데 그런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안희영님은 12지장에도 문제가 있으셨는데 20분 룰을 지키고 나서는 그것도 많이 좋아지셨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식사하고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한 모금씩 드세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여유롭게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잔을 10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급하게 마시면 카페인 흡수가 빨라져서 두근거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천천히 드셔야 해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커피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 공복에 바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부터는 식후 20분 룰을 꼭 지켜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핵심 요소들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루틴과 방법을 더 자세히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부터 설계해 볼까요? 아침 커피는 몸을 깨우는 동시에 혈당 리듬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는데 그건 좋지 않아요. 공복은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 간단히 한두 입이라도 드신 뒤에 마셔야 합니다. 바나나 반 개라도 좋고 빵 한 조각이라도 괜찮아요. 요구르트 한 개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20분 뒤 계피와 아몬드 밀크를 섞은 커피를 천천히 드세요.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이상적인 루틴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마시면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고 점심 전까지 허기도 덜 느껴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중간에 간식을 찾게 되는 일도 줄어들어요. 여러분의 아침 커피 시간은 보통 언제인가요? 지금보다 조금만 늦춰보세요. 식사 직후가 아니라 20분 뒤로 말이에요. 두 번째로 단백질을 곁들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커피의 카페인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피로를 덜 느끼게 해줍니다. 카페인이 급격히 흡수되면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는 있지만 곧 피로감이 몰려와요. 그런데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만 과한 단백질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량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삶은 달걀 반 개 또는 두유 반 컵을 커피와 함께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치즈 한 조각도 좋고 견과류 몇 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커피와 무엇을 함께 드시나요? 혹시 과자나 빵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단백질로 바꿔보시면 훨씬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세 번째는 오후 졸림을 줄이는 법입니다. 오후 2시 전후는 혈당이 가장 흔들리는 시간대예요.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는 거죠. 이 시간대에 단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깨는 것 같지만 곧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때 계피 넣은 믹스커피를 천천히 마시면 졸림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어요.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가 오후 피로를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은 오후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가요? 보통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힘드실 텐데, 이때 커피 한 잔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셔야 해요. 네 번째로 저녁 커피 조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녁 커피는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약 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저녁에 마시면 잠들 때까지 카페인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잠은 자는데 깊게 못 자고 다음 날 개운하지 않은 거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에 더 피곤하고 그러면 또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오후 4시 이후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저녁엔 따뜻한 허브차나 미지근한 물로 대체해 주세요. 캐모마일 차나 페퍼민트 차도 좋고 그냥 따뜻한 보리차도 괜찮아요. 따뜻한 우유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오시나요? 만약 잠이 잘 안 오신다면 오늘부터는 오후 4시 이후엔 커피를 피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꾸준함의 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몸은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는데 약 3주에서 4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변화는 한 달 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고 2주 차부터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하루 2잔, 조합은 동일하게 식후 20분이라는 원칙만 꾸준히 지키시면 됩니다.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해요. 처음 일주일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맛도 익숙하지 않고 타이밍 맞추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죠. 하지만 2주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3주 지나면 이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지나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몇 주 동안 꾸준히 해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시면 결국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커피 조합을 바꾸겠다고요. 그 결심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믹스커피를 끊는 대신 조합을 바꿔서 약처럼 마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 자체가 나쁘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설탕과 프림이 진짜 문제였고 커피 속 좋은 성분은 오히려 혈관과 뇌 건강을 돕는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커피를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조합을 바꾸는 게 진짜 건강 관리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식후마다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가 되면 몸이 축 처지고 밤에는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게 계속되면 당뇨 위험도 커지고 혈관도 약해지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성지방도 쌓이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간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후 졸림이 확 줄고 오후에도 활기가 유지되고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과 간 기능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요. 같은 커피인데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몸무게도 자연스럽게 관리되고 소화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자면 이겁니다. 프림 대신 아몬드 밀크, 설탕 대신 스테비아, 여기에 계피 한 꼬집을 넣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충분해요. 처음엔 맛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오히려 이게 더 맛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 리듬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장 보러 가실 때 아몬드 밀크, 스테비아, 계피가루 이 세 가지만 사오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식후 20분 뒤에 마시는 것, 오후 4시 이후엔 커피를 피하는 것, 하루 2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메모지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셔도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아침 커피 습관과 그것을 건강하게 바꾸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공복 커피가 왜 위험한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계절별로 커피 조합을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 같은 실용적인 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커피를 어떻게 다르게 마셔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